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분석을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님들이 회사 분석하실 때 이거 세 개를 우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설명 순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왜 봐야 하는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한마디로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나를 보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있고, 물건을 파는 회사면 재고는 또 얼마나 있고, 회사 소유의 땅이나 건물은 얼마나 있고, 부채는 또 얼마나 있는지, 이 재무상태표만 보면 회사의 재산 내역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가계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이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예요.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지출을 했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돈은 벌었는지 또 돈은 잃었는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정리한 거예요. 회사가 번 돈이 수금은 잘 되고 있는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 갚은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주주님들, 주식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는 보고 투자하시나요?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적어도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죠. 누가 뭐가 좋다더라 했다고 해서 재무제표도 보지 않고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뭐라고 했죠? 기업의 모든 재산 내역을 볼 수 있는 표라고 했죠. 재무제표를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부족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썼고 남은 돈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좌측 자산과 우측의 자본과 부채의 합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뒷부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쪽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었냐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자본 쪽을 보면 내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간 돈이 자본금이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내가 1년 사업을 했는데 3천만 원 이익이 났다면 3천만 원이 회사 통장에 더 있겠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번 돈은 여기 이익 잉여금 쪽에 기입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회사 재무제표 보면서 흐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부채 쪽을 볼까요?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이 아니고 거래처에 줘야 할 돈, 즉 외상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유동부채 쪽을 잘 봐야겠죠. 급하게 돈이 나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왼쪽에 자산 쪽을 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이 자산 쪽은 이 돈을 어떻게 썼냐에 대한 표라고 했죠. 유동자산은 1년 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재고자산 같은 게 있겠죠. 현금 자산도 당연히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당자 자산 쪽에 들어가야겠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머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뒤에서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왼쪽과 오른쪽은 숫자가 서로 같아야 한다 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원가를 뺀 매출이익에서 영업이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뺀 게 영업이익이고, 영업 외의 비용이나 수익, 그리고 법인세까지 모두 차감하고 남은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볼 때 꼭 봐야 할 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꼭 보셔야 합니다. 이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자, 현금 흐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저는 일부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미주부 치킨집입니다. 먼저 왼쪽에 창업자금으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죠. 내 돈 1억 원이랑 은행에서 빌린 돈 5천만 원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기름이나 튀김옷, 양념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것들을 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할게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5천만 원을 썼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테이블, 의자, 튀김 기계, 기타 집기 등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부분에 표기가 돼 있죠.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항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측에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나오고 왼쪽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합산 값이 똑같습니다. 미주부 치킨집을 1년 운영하고 난 뒤에 재무 상태표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순이익이 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을 번 돈은 이익 잉여금이란 항목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을 1년간 하면서 신용도 좀 생겨서 재료비를 외상으로 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외상으로 가져온 재료비는 다음 달 말에 한 번에 결제해 주기로 한 거죠. 여기 500만 원이 외상으로 가져온 재료비입니다. 1년 안에 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유동부채로 잡혔죠.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온 재료비 500만 원은 이쪽 재고 자산 쪽에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번 돈은 계좌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쪽에 유동자산의 현금자산으로 3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1억 8,500만 원으로 양쪽이 똑같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회사를 볼 때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이 정도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유동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는 이유는 회사가 급히 돈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다 나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곱하기 100을 한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1년 내에 줘야 할 돈과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미주부 치킨집을 보면 유동 자산이 4,500만 원이고 유동 부채가 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유동 비율이 900%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동 비율의 10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주부 치킨집은 아주 훌륭한 거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과 조금 다른데요. 이 유동 자산에서 재고를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는 안 팔리면 현금화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보잉같이 비행기를 만드는 곳은 비행기 재고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힘들지도 모르는 재고 자산은 빼고 당좌 자산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 방법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곱하기 100을 한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미주부 치킨집은 3천만 원 나누기 5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당좌 비율이 600%가 되죠. 유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당좌 비율도 100% 이상이면 급하게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안전한 거겠죠. 역시 미주부 치킨집은 당좌 비율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쪽에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을 한 비율을 말합니다.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주부 치킨집은 자본이 1억 3천만 원이고 부채가 5,500만 원이니 계산해보면 부채 비율이 42% 정도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부채 비율은 200% 미만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면 잠재적인 위험 기업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미주부 치킨집은 부채 비율도 훌륭하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치킨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주부 치킨집을 오픈해서 1년간 장사하고 난 뒤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순이익 3천만 원이 났다고 했는데요. 위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년 동안 4억 원입니다. 원가는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원가에는 닭이랑 기름, 양념, 포장 재료 등등 모든 재료비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거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모든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 비용을 보시면 인건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기타 비용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빼고 남은 돈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3,500만 원이네요. 여기서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야죠. 2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 그냥 300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이 순이익 3천만 원을 맞추려고 참고용으로 한 거니까요.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다 빼고 나니까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해보면 8.75%가 나오죠. 당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해보니 7.5%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미래의 주가도 더 잘 오르지 않겠어요? 현금 흐름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린이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미주부 치킨집 앞에 굉장히 큰 회사에서 단체로 체육대회를 간다고 해서 3천만 원어치를 주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돈은 바로 안 주고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이 정도 큰 회사인데 설마 돈 떼어 맞겠어? 하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치킨을 먼저 보내줬다고 하면 손익계산서는 이 3천만 원어치 치킨이 매출로 잡힙니다. 손익계산서가 발생주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치킨이 나간 시점에 매출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한 달 뒤에 실제로 3천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온 시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입금되는 시점에 잡힌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볼 때 매출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공장 부지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것처럼 어떤 걸 투자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은행에서 부족한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데 부족한 돈을 어떻게 융통하고 상환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주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겠죠. 플러스라는 의미는 지출한 돈보다 번 돈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좋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겠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영업 활동으로 돈을 잘 버니까 부채도 갚을 수 있겠죠. 현금 흐름표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실제 회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야후 파이낸스를 검색합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클릭하고 야후 파이낸스 검색창에서 애플을 검색합니다. 애플의 티커는 AAPL입니다. 여기서 파이낸셜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손익계산서고 밸런스 쉿이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매출이죠.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이익이 나오고요. 영업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죠. 이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과 세금까지 모두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참고로 이 숫자는 천 단위입니다. 애플은 매출이 2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하면 약 322조 원 정도 됩니다. 순이익은 572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한화로는 약 69조 원 정도 되네요.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해보면 527억 달러 나누기 2680억 달러 곱하기 100이니까 당기순이익률은 21.3% 정도가 됩니다. 당기순이익률이 20% 이상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들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산이고 아래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건데 숫자가 같죠?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총 자산과 자본과 부채 합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선 애플은 유동 부채가 1057억 달러입니다. 총 유동 자산에서 재고만 빼보겠습니다. 인벤토리, 재고란 뜻입니다. 유동 자산 1628억 달러에서 재고 41억 달러를 빼면 1587억 달러입니다. 유동 부채가 1057억 달러니까 1587억 달러 나누기 1057억 달러 곱하기 100을 하면 당좌 비율이 150%가 나오네요. 100% 이상이면 훌륭한 거라고 했죠. 유동 비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유동 자산이 1628억 달러, 유동 부채가 1057억 달러니까 나눠서 100을 곱하면 유동 비율이 157%입니다. 역시 유동 비율도 100% 이상이니까 훌륭하다고 봐야죠. 자, 그럼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총 부채가 2480억 달러고 자본이 반올림해서 90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부채 비율은 274% 정도 되네요. 부채 비율은 200%가 안 넘는 게 좋고 어떤 업종이건 400%가 넘으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애플은 부채 비율이 200%가 좀 넘네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다음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여기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한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복잡하게 많은데요. 자세한 항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 여기만 보세요. 첫 번째, 영업 활동으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돈은 잘 벌고 있다는 거죠. 맨 위에 숫자가 합산 금액인 거예요. 두 번째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과거부터 쭉 보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습니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다가 투자한 걸 다시 회수해서 플러스도 됐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보면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고 뭔진 모르겠지만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부채 상환도 했고 보통주 발행을 해서 또 회사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도 보이네요.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 현금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초현금보다 기말현금이 더 적다면 전체적으로 현금 보유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사업이 잘 돼서 기초보다 기말현금이 더 많은 게 상식적으로 더 좋겠죠.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주님들이 투자하실 때 이 정도 지표들은 보시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셔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는 과거 데이터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데 이걸 본다고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미래는 유망한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는 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고 부채 비율도 500%가 넘는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실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굳이 그런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왜 좋은 회사 많은데 굳이 그런 위험한 회사에 투자를 하나요?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금도 10배로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린이 특집 1부, 2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